자, 이어서 오늘 시장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마감 시장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뭐라고 하셨을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시장? 저 잘 모르겠어요. 시장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뭐 시장 한 줄을 평하자고 하면 네. 미국 금리나 속도 조절 후에 우리나라 시장 조정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또 조정, 네, 그죠? 또 조정. 이게 참 맞아요. 쉽지 않은 올해인데요. 그 와중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에 속도 조절을 하고 어제 GDP 데이터가 나왔는데 나왔어요. 네, 미국은 경제 상황이 좋죠. 왜 이렇게 경제가 좋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그죠? 이게 네. 우리 몇 개월 전에 뭐 샴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게 맞아, 그 얘기 나왔죠. 아니냐라고까지 일컬어졌는데 네. 그때 당시에 중간에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실기한 게 아니냐, 뭐 바로 지금 FOMC를 긴급으로 열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때 연준은 나아갈 방향대로 갔고 금리 인하를 안- 예정대로 단행을 그쵸. 했고 지금 이번 또한 연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시장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예정된 금리 인하를 그대로 단행을 한 거고 그와 함께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한다라고 해놓고 뒤에 또 조건을 달아놓은 게 인플레이션 올라올 수 있다. 인플레이션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고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관세에 대해서 뭐 다른 국가에 부과를 하게 되면 올라올 수밖에 없다 보니 그런데 경제 상황은 좋다 보니까 미국은 불리할 거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네. 네. 그런데 뭐 관세 플레이나 이런 게 되면 주변 국가에게는 데미지가 크고 우리나라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중간재나 완성재를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GDP 성장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내년엔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게는 또 데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트럼프가 네. 부채를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은 없을까요? 충분히 영향이 될 수 그쵸. 있어요. 지금 보면 네. 충분히 영향이 될 수 있고 다만 이번에 그 공화당 측에서 되게 부채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리는 식의 대응을 하려 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그걸 반대를 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찬성하는 쪽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뒤에 좀 불편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하다 보니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안 되었고 그러면 미국이 또 셧다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부분 셧다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를 통해서 미국 시장 조정 나오면 우리도. 주식을 늘릴 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셧다운은 장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뭐 어찌 표현을 하자면 이걸 중심으로 셧다운을 진행한 상하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뒤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협상에 대한 과정이지 셧다운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또 이슈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소화를 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의 오이슈 시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주셨는지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일까요? 하락은 언제 멈추는가 이걸 얘기를 해봤어요. 당연 좀 모호한 소리죠. 누구도 네.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언제 이게 멈출 수 있을지라는 점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러면 이 고민은 네.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어떤 부분이 네. 마련되면 이게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좋아지는 상황으로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자본시장의 규제 같은 경우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선진국이라는 명목을 달기 위해서 뭐 MSCI 선진국 편입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잘 되지 않았죠.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의 규제를 갖고 있어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아직은 뭐 평탄하게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평탄하게 된 상황 이후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재개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건이죠. 평탄화가 된 이후에 개인,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에 그 이후에는 이 규제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왜냐고 하면 그래야지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뭐 공매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시장은 가장
합리적으로 가격이 균형을 잡아야죠, 시장이. 그렇죠. 그죠? 네. 거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와 함께 기업 측면에서 보면 주주 친화라고 해서 뭐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나라의 사업 구조가 재벌 중심 구조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게 당연히 주주와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인식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개인 주주분들과 대주주 간의 이 차등인 거죠. 만약에 증자나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도 보면 가까운 사례에서 최근에 매각을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지금 시가 대비해서 2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대주주와 주요 주주에 대한 그런 배분 대응이 다르다 보니까 못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구조를 없애야 돼요. 이 구조를 해외에서 갖고 와야죠. 좋은 거는 선진국 자본시장이 가지고 있는 걸 대입을 하고 부정적인 허들, 상법 개정 부분도 어제 상법 나왔잖아요. 개정. 근데 그 네. 기업과 그 기업이 아닌 분들 간의 이 소통을 봤을 때 둘 다 이해가 되기는 해요. 둘 다 그래서 진정한 개정이 필요한 거죠. 명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상법 개정이 잘 뭔지도 모르면서 대중들이 원안이 진행을 하기보다 진정하게 기업과 이 소액 주주분들을 위해서 자본시장을 위해서 이걸 최선의 개정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상속세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있는 규제 부분이다 보니까요. 시장을 위해서는 좀 완화가 필요함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적인 변화가 조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사실상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증시의 바닥론에 힘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이 한국 증시를 반등해 줄 만한 핵심 키가 있다, 그 키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사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에요. 아, 오히려. 네. 산업에 대한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제도들을 개편해줘서 유리하게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지수가 돌아올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게 과연 이 규제들이 문제냐 아니면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고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안 좋게 바라보는 것 아니냐. 뭐에 더 무게를 두실까요, 이사님은? 우선은 후자입니다. 아, 기업들 네, 쪽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 펀더멘탈이 강하면 주식 지수는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 전자와 후자가 복합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죠.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환율도 영향을 주겠죠.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영향을 미치죠. 좀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유리한 환경은 아닌 거죠. 그럼요. 그렇다 네. 보니까 좀 지금은 난항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나아질 시점이라든지 그런 기미라든지 그런 것들은 포착이 안 될까요, 기사님? 쉽지 않고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밀리는 네. 국면에서 언제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그걸 하지 말고 우리는 주식시장을 활용해서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보는 거죠. 글로벌 시장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리나라 산업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쪽이 그런 있을 쪽으로. 거잖아요. 네. 그런 쪽을 찾아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에 딱 이렇게 갇혀 있기보다. 그래서 좀 스펙트럼을 넓혀서 산업군에서 해외 기업들보다는 상위에 속해 있는 그런 쪽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증시의 바닥은 아직 멀었다라는 전반적인 분석 속에서 그럼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산업과 그와 해당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픽해 봤거든요. 이사님께서 직접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오늘 그럼 저희가 어떤 종목 좀 바라볼까요? 종목은 미용 쪽에서 골랐어요. 미용 쪽은 소비재 중에서도 조금 특화된 쪽인데 이런 쪽은 한번 해외 판로가 개척이 되면 계속 좀 쓰여나갈 수 있다 보니까 보톡스 쪽
관련된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기업은 휴재입니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휴젤이 최근에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이 기업도 연관이 돼 있다 보니 그다음에 매각보다는 자진 상패죠. 자진 상패와 관련된 부분의 진행의 유무가 계속 있다 보니까 발목을 잡아왔는데 아직은 그 리스크 해소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그죠? 해소가 안 그죠?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주저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펀더멘탈이 그러한 부분들을 제압할 만큼 좋아진다라고 하면 또 주가가 그를 대비해서 더 조정이 컸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포트폴리오가 나가는 국가가 미국, 유럽, 중국 이런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매출이 더 커질 수 있는 게 미국 내년 초는 더 커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는 실적은 잠시 쉬고 원래 약간 비수기 형태가 있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출하량 증가에 주목하면서 휴젤이란 종목, 소비재 같은 경우는 한번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핵심을 체크하면서 종목을 긍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교적 그래도 최근 증시 대비해서는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기는 그렇죠. 하네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리스크 같은 경우가 이미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변수는 시장이 여기에서 더 밀릴 때 또는 만약에 지금 승인을 받은 해외 국가에서 규제가 발생할 때 미국에서 갑자기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들어와서 제품을 잘 파니까 너희도 관세. 이런 식으로 하면 상황은 부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좋은 산업의 종목 안에서도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가격적인 전략들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우리 투자자분들 실제로 매수를 하시게 되셨을 때 목표가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어떤 전략으로 매수의 포지션을 가져가면 좋을지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나 시장을 좀 고려했어요. 시장을 고려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때 진입한다라는 점, 가격은 정해놓지는 않고 그다음에 목표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한 28만 1,500원 정도인데 실적만 보더라도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기본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보자면 한 33만 원 정도겠죠. 그 이상 그 정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휴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체력을 바탕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는 막 급하게 편입할 필요는 없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 때를 활용해서 종목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